얼마 전 한국을 사랑하는 해외 배우 톰 크루즈가 내한을 했는데 이번에만 무려 12번째 방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톰 크루즈가 한국보다 일본을 더 많이 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는 이번 내한이 끝나자마자 바로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이번이 무려 25번째 방문이라고 하죠. 이는 한국보다 약 2배가량 높은 수준인데요. 사실 알려진 것과 다르게 톰 크루즈는 한국을 특별히 사랑하기보다는 그저 홍보에 진심인 배우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해외 배우는 전혀 없는 것인지 찾아보았는데 한국을 사랑해 한국에서 일하는 일본 배우,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 배우, 그리고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배우까지 예상치 못한 배우들로 한가득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을 사랑한 해외 배우 탑3를 살펴보며 도대체 이들이 한국을 왜 그토록 사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대망의 첫 번째 배우는 바로 누가 노포를 회식 장소로 잡냐? 왜? 모모코 노포 좋아요. 노포 좋아하시는구나. 나 노포인데 어떻게 얼굴 보면 딱 알아요 그거? 한국 문화의 진심인 아름다운 미모의 일본 배우 아라타 모모코입니다. 모모코는 96년생 모델 겸 배우로 파워레인저 돈브라더즈에서 1인 3역을 소화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는데요. 한국인들에게는 낯선 배우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 SNL 코리아 시즌7에 새 크루로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죠. 일본이라는 성진국의 특징을 무기로 삼아 SNL에서 차원이 다른 색드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 이거 무슨 소리냐? 왜 공공 장소에서 몰상식하게 애정행각을 벌여 사람들이? 모모코, 나이죠? 모모코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바로 빅뱅 때문이었습니다. 모모코가 중학생 시절 그녀의 엄마는 모모코에게 한국에 빅뱅이란 그룹이 있다며 알려줬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이목구비가 또렷한 왕자님 스타일의 전형적인 아이돌을 상상했는데 빅뱅은 그와 전혀 다르게 자유분방하고 힙한 스타일이었죠. 엄청난 충격을 받은 모모코는 이를 계기로 빅뱅에 푹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모코가 말하길 빅뱅은 그녀의 보물이라고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기획사에 소속된 모모코는 또래들의 시기와 질투로 왕따를 당했다고 하는데 등교할 때 대놓고 욕을 할 정도로 그 정도가 매우 심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모코는 등교 때마다 빅뱅 노래를 들으며 자신의 힘든 시절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죠. 이뿐만 아니라 모모코는 높은 수준의 한국어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돈만 있으면 한국에서 제일 사는 게 제일 편하고 좋다고 하는 거예요. 왜? 저도 모르겠는데 그거를 알아보려고. 그녀가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게 된 것은 한인타운에서 했던 다양한 아르바이트 덕분이라고 합니다. 빅뱅을 좋아했던 모모코는 어렸을 때부터 시노쿠보의 한인타운에 자주 방문했는데 어느 날 단골 삼겹살집 사장님이 자신이 치킨집을 새로 오픈하는데 그곳에서 알바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고 하죠. 재미있는 건 그 치킨집이 나중에 인수됐는데 인수한 회사가 호식이 2마리 치킨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모모코는 한국 브랜드의 치킨집에서 한국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한국인들을 응대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모코는 술에 취하면 주사가 한국말을 쏟아내는 거라고 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으로 무작정 넘어온 모모코. 핫한 연예인의 등용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SNL 코리아에 합류한 걸 보면 그 시작이 순조롭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모모코가 한국을 사랑하는 만큼 한국인들에게도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왜 그런 남자랑 결혼했습니까? 다른 남자하고 헤어질 결심을 하려고. 이제는 국내 배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한국에서 다방면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중국의 미녀 배우 탕웨이입니다. 탕웨이는 국내에서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2014년 한국인이자 영화 감독인 김태훈 감독과 결혼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남편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죠. 하지만 그녀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한국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명 배우였던 탕웨이는 데뷔 3년 차인 2007년 1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새끼에 출연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친일 정부와 변절자를 미화했다는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2008년 3월 중국 당국에 의해 영화계에서 퇴출됐는데요. 이에 탕웨이는 홍콩의 우수인재 영입 프로젝트에 따라 그해 8월 홍콩 영주권을 획득하는 등 중국으로 우회 진출을 모색했지만 일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던 와중에 지금의 남편인 김태훈 감독이 연출한 영화 만추를 만나게 되는데요. 현빈과 호흡을 맞춘 만추가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토론토 영화제와 베를린 영화제 그리고 부산 영화제 등에 잇따라 초청됐고 특히 베를린 영화제에서 유럽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으면서 탕웨이는 다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죠. 이때부터 탕웨이는 자신의 재기를 도운 한국 영화계에 각별한 애정을 가졌으며 한국에서 광고도 찍게 됩니다. 또한 2012년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는 역대 최초로 외국인 사회자로 나서며 대표적인 친한파 외국인 배우로 떠올랐죠. 그리고 2014년에는 자신의 재기를 도와줬던 김태훈 감독
감독과 결혼하며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탕웨이는 한국에서 다양한 작품에 참여했는데 그중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대표적이죠. 그녀는 영화에서 변사사건 사망자의 아내 송설애를 연기하며 대중과 평론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청룡영화제에서 무려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앞으로도 탕웨이가 한국의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좋은 연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인셉션과 다크나이트 그리고 킹스맨 등 굵직한 영화들로 유명한 영국의 대표 원로 배우 마이클 케인입니다. 사실 한국을 향한 마이클 케인의 사랑은 앞에서 언급된 배우들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마이클 케인이 6.25 참전용사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엔 영국 런던의 군사박물관이 한국 전쟁의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을 위해 발간한 기념책자에 그가 직접 서명하기도 했는데요. 케인은 19살이었던 1952년 제1왕립보병대대의 일원으로 한국전에 참전해 최전선에서 싸웠고 정전 후 고국으로 돌아가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참전 당시를 회고하며 전쟁의 잔혹함을 종종 언급했는데요. 한 번은 남양주 근처의 골짜기로 정찰에 나섰다가 중공군에게 포위당해서 죽게 될 위기에 처했는데 역으로 적진을 향해 전력 질주한 덕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케인은 이때의 경험들이 강렬한 트라우마로 남아 자신의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죠. 과거 한 한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는 내가 6.25 전쟁 때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지금 북한 사람이 됐을 거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데에는 한국인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마이클 케인과 같은 외국인 참전용사의 희생도 있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들은 케인의 모국인 영국을 포함해 총 16개국인데요.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그중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도 있다는 겁니다. 에티오피아는 유일하게 반공주의나 이해득 실을 따져서가 아닌 오직 침략으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신념으로 셀라시의 황제가 파병을 진행했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 에티오피아에서 한국인들로 인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잊지 않고 찾아온 한국인들, 에티오피아, 감동의 물결. 에티오피아의 유명 매체 캐피탈이 이 이야기를 전면 보도했는데 그 내용은 바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의 모든 가정에 한국인들이 쌀을 후원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는 이렇게 극찬을 했죠. 세월을 뛰어넘은 존경과 우정,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감동의 메시지를 담다. 그런데 한국전쟁 참전국에 한국이 물품 지원을 한 사례가 많은데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큰 화제가 되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뒤에는 영화 같은 스토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2023년 에티오피아 언론 캐피탈은 한 한국 기업이 이야기를 신문 1면에 대서특필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 정전 이후 공산화되며 참전용사들은 한국의 자유를 지켰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평생을 고된 삶 속에서 살아왔었죠. 안질환조차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시력을 잃어가는 상황. 이게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의 참혹한 현실이었는데요. 그때 현지 행사에 참석했던 한국 기업이 참전용사들의 참혹한 현실을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지원을 결정했죠. 병원까지 빌려 참전용사와 가족 수십 명에게 대규모 치료와 수술을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언론사 캐피탈은 충격을 받았고 기적의 한국인들 70년이 지나도 잊지 않았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신문 1면을 장식했습니다. 이후에도 이 한국 기업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과의 인연을 끊임없이 이어갔는데요. 최근엔 생계가 어려워 끼니조차 챙기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귀한 쌀을 전 가정에 지원하며 다시 한번 현지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 한국 기업의 이름은 바로 인프레시입니다. 평범한 한국 브랜드지만 참전용사 후원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국내를 돌아다니며 참전용사들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직접 후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뉴스와 기사에서도 종종 다루어지곤 하죠. 그리고 지금 많은 한국인들이 인프레시의 행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굿즈를 통해서 말이죠. 이 티셔츠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6.25 전쟁의 기억과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 메시지입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과 그 안에 의미까지 담겨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수익금의 일부가 직접 참전용사분들께 후원되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인데요. 꽃샘 추위를 지나 찾아온 완연한 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의 영웅들에게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후원 티셔츠는 고정 댓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네마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